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합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숫자가 정상 범위에 들어오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혈압 수치는 단지 한순간의 결과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의 변화입니다. 하루 동안 혈압은 계속 움직입니다.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올라가고, 피로가 쌓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병원에서는 단 한 번 측정된 숫자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상이면 그동안의 모든 시간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패턴입니다.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얼마나 크게 오르는지,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지, 이 세 가지가 혈관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혈압 수치라도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와 계속 오르내리는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이 혈관에 더 부담이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숫자만 보고 있었구나.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부담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수도관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물이 일정하게 흐르는 관과 압력이 계속 바뀌는 관. 어느 쪽이 더 빨리 손상될까요? 혈관도 같습니다. 지속적인 변화는 조용히 손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 수치보다 흐름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루 동안 얼마나 흔들리고 있을까? 이 질문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정상이라고 해서 내일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혈관 습관 4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변화가 중요한 걸까요?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압력을 계속 견디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내려갈 때마다 혈관벽은 미세하게 늘어나고 다시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이건 고무줄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잘 늘어나지만 계속 반복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지죠. 혈관도 비슷한 변화를 겪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높은 혈압보다 자주 흔들리는 혈압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의외이시죠? 일부 연구에서는 혈압 변동이 큰 사람일수록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완전히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는 평균 수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정성을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데 없으면 괜찮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머리가 무겁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들 때,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몸의 신호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문제는 이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숫자 하나보다 패턴을 봅니다. 최근에는 하루 동안의 변화를 보는 검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간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내가 반복하는 행동이 혈관을 흔들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습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특별한 병력도 없고 식사도 비교적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증이 점점 잦아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해 보니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혈압은 정상 범위였지만 아침 시간에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침 혈압 상승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의 변화는 혈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몸의 시스템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갑자기 시동을 거는 상태입니다. 이때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 이미 약해진 혈관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어나고 그냥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혈관은 이미 강한 압력을 견디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나요? 눈 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움직이는 건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 몸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침 10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 전체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침은 가장 민감한 시간이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침에 내 몸을 어떻게 깨우고 있을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물 충분히 마시니까 괜찮다, 맞는 말입니다. 수분은 혈액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물을 안 마시다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갈증이 심할 때 그렇습니다. 이때 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혈관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찬물을 한 번에 마시는 습관입니다. 차가운 자극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켰다가 다시 확장시키는 반응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금 의외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방식입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갈증이 날 때만 한 번에 마시고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갈증은 이미 몸이 부족 상태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마른 땅에 비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스며들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마시는 리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문제는 물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혈관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쪽 혈액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위로 올라옵니다. 이건 기본적인 순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움직일수록 혈액 흐름은 좋아집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으면 이 흐름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아래쪽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순환이 정체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에는 부담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번 앉으면 얼마나 오래 움직이지 않을까? 혹시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흐름이 멈추는 시간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운동도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 있으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운동 시간이 아니라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하나 떠올려 보세요. 흐르는 물과 고여 있는 물, 어느 쪽이 더 쉽게 변할까요? 혈관도 같습니다. 흐름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새로운 위험 요소라고 말합니다. 물론 활동량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같습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관은 약해진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분마다 잠깐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흐름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마지막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습관입니다. 바로 식사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언제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혈당과 혈압은 식사 타이밍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공복 후에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이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혈압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입니다.
혈관은 계속 큰 변화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쌓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두 끼만 먹는데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규칙성입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계속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압과 혈당이 더 흔들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 식사입니다. 밤에는 몸이 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먹으면 대사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때도 변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식사 시간이 얼마나 일정할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타이밍은 혈관 변동을 직접 흔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이 작은 정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건강 상식의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채소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 줄이면 혈관도 안전할 것 같죠?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층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금 의외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견과류, 건강음료, 이런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과하게 먹고 있진 않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변화를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별 음식보다 전체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특정 음식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핵심은 같습니다. 극단은 피하라. 이제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혈관 안쪽 내벽입니다. 이 내벽은 단순한 막이 아닙니다. 혈관을 넓히고 혈액 흐름을 조절하고 염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내벽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관은 먼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막힌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힘만 생각하지만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변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혈압의 흔들림, 기억하시죠? 이 변동이 반복되면 내벽은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이 쌓이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혈관을 보호하고 있을까? 아니면 계속 자극을 주고 있을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생활 습관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는 생활이다. 약은 도와줄 수 있지만 흐름은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아침, 물, 움직임, 식사. 이 네 가지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인지 아니면 부담을 주는 방향인지. 이제 다음으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지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짧게 움직이기. 이 한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혈관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짧더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분마다 1분에서 2분만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의외이시죠?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자주 나누는 것이 더 안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이걸 떠올려 보세요. 멈춰 있던 물보다 계속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합니다. 혈관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물론 운동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멈춰 있는 시간을 자주 끊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있을까? 혹시 한 번 앉으면 1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혈관에는 큰 신호가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많이 하시죠? 하지만 혈관 문제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괜찮을 때 이미 안에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많은 사례에서 반복됩니다. 특히 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지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혈관 상태를 알고 있을까? 대부분은 정확히 모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괜찮다. 하지만 의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습관만 바꾸면 다 해결된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치료와 함께 가야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시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호흡을 정리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변화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물을 나눠서 마시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특히 아침에는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30분마다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입니다. 가능한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해보세요. 이 네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7일만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시작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던 작은 습관을 다시 본 것입니다.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조용히 변합니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언제 식사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차이입니다. 30초 천천히 일어나고, 물을 나눠 마시고, 잠깐이라도 움직이고, 식사를 일정하게 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혈관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혈관은 지속적인 신호에 민감합니다.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조금씩 안정됩니다. 나쁜 자극이 줄어들면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모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의 변화가 다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건강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 이 한 문장이 작은 약속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잘하셨습니다.